코로나19 사태를 먼저 겪은 중국은 이제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의 정상화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중국 베이징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에서 해외 유입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중국 전역에서 20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을 했는데 이 중 80%인 16명이 바로 해외 유입 사례라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들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베이징에서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장성 4명, 상하이와 간수성이 각각 3명씩 그리고 광둥성에서도 1명의 해외 유입 환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된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11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이제 방역의 중심을 우한과 후베이에서 해외 역유입 환자를 차단하는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환자 발생 수가 우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많은 이 베이징은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14일 동안씩 무조건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중국의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이제 좀 적은 편이지만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면 다 잡은 코로나19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당국은 경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20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회복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업무 복귀와 개학, 생산활동 재개 등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상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 초에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의 호텔과 쇼핑시설이 일부 문을 열었고 물론 놀이공원은 열지 않았습니다. 또 주말에는 동방명주탑 전망대와 동물원, 식물원, 공원 등이 또 일부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입장객을 절반으로 제한을 했고 건강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서북부 신장자치구가 처음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언하고 상가와 관광시설 등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또 신장과 구이저우성은 이번 주부터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학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해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고 등교와 급식 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하고 또 야외 체육 수업 같은 것은 금지한다는 이런 조건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31개 성과 시 그리고 자치구 가운데 6개 성이 이번 달에 부분적으로 개학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대부분인 25개 지역은 개학이 사실상 4월로 넘어갔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도 일부 상가가 문을 열었지만 대부분 건물 입구에서부터 체온과 후베이성 방문 여부 등을 기록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가게에 일단 들어가서도 열을 한 번 더 재고 여기서는 또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고 집을 드나들 때는 별도의 출입증이 필요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해서 여전히 사람들의 이동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은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고 대부분이 지역에서 개학을 4월로 미룬 것으로 봐서 이런 상태가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